천천히 뛰는데 왜 다치죠? 가민 페이스 7분대 케이던스 175 앞발 착지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왜 종아리가 망가질까요? 러너의 절반 가까이가 매년 부상으로 멈춥니다. 26년간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본 가장 흔한 러닝 부상 부위는 종아리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느리니까 안전하다. 이 말이 당신의 다음 PB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러너들을 만나고 있는 뼈 이슈 뼈대 있는 유원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부상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슬로우 조깅이 정확히 어떤 운동인지 30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대학교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가 30년의 임상 연구로 정리한 운동법이죠. 핵심은 단 하나, 니코니코 페이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속도. 제대로 된 슬로우 조깅에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페이스는 1km당 10분에서 15분. 둘째, 케이던스는 170에서 180. 셋째, 착지는 발 앞쪽, 즉 앞부분이 먼저 닿고 뒤꿈치가 가볍게 뒤따라 닿는 느낌인데 줄넘기 할 때 발 동작과 비슷하죠. 넷째, 심박수는 존투, 최대 심박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지금 손목에 차고 계신 스마트워치가 이 4가지를 전부 보여주고 있죠. 슬로우 조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체지방 연소, 심혈관 건강, 그리고 다리 근육이 분비하는 이리신이 뇌까지 끌어올려 만드는 신경 성장인자 BDNF까지 좋은 운동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운동이라는 사실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전제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슬로우 조깅에서도 다칠 수 있는 5가지 명확한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슬로우 조깅 부상으로 오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 진료 때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러닝 크루에서 빠른 분들 따라가다 다칠까봐 일부러 천천히 시작했어요. 이 말씀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한 선택 같으신가요? 저는 반대로 들립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이 부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왜인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러너 부상을 추적한 여러 전향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죠. 러너의 절반 가까이가 매년 부상을 경험합니다. 2명이 함께 러닝을 시작하면 1년 뒤엔 1명은 어디선가 부상으로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다친 부위가 어디였을까요?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무릎과 발목, 발바닥 사이의 종아리입니다. 정강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본 통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무릎 보호하려고 천천히 뛴 사람들이 정작 종아리부터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부상의 진짜 원인은 속도가 아니죠. 준비되지 않은 몸에 반복된 자극이 쌓인 것입니다. 속도는 러닝 부상의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진짜 변수는 빈도, 거리, 누적 충격, 그리고 자세, 신발과 노면 상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가민의 페이스가 7분으로 찍히든 10분으로 찍히든 몸은 똑같이 부상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조깅에서도 다칩니다. 진료실에서 본 패턴은 명확합니다. 슬로우 조깅에서 부상이 생기는 5가지 명확한 이유, 이 5가지를 모르고 뛰면 당신은 통계의 절반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이 5가지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첫째, 앞발 착지의 숨은 청구서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핵심 자세는 발 앞쪽 착지입니다. 무릎으로 가는 충격은 줄어들죠. 하지만 충격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옮겨갈 뿐이죠. 생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앞발 착지 러너는 무릎에서 줄어든 부하가 발목으로 이동하여 아킬레스건에 약 15% 더 큰 부하를 받게 됩니다. 평소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걷고 뛰던 사람이 갑자기 앞발 착지로 바꾸면 종아리, 아킬레스건, 발바닥 족저근막 이 셋이 큰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습니다.
무릎으로 갈 청구서를 종아리가 대신 받는 거죠. 두 번째, 누적 충격을 가볍게 받기 때문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천천히 그리고 오래 뜁니다. 케이던스 170으로 60분을 뛰면 1000보가 넘습니다. 매 한 보 한 보가 같은 자리에 떨어집니다. 빠른 충격은 한 번에 다치지만 느린 충격은 조용히 6주 뒤에 다치게 되는 것이죠. 피로골절, 힘줄염, 건막염, 가민에 안 잡힐 뿐 조직 안에서는 알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천천히를 핑계로 쉬는 날이 사라집니다. 이 정도면 매일 해도 되겠지? 이 말 정말 위험합니다. 근육과 힘줄, 뼈는 뛸 때가 아니라 쉴 때 강해집니다.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똑같습니다. 쉬는 것도 훈련인 것이죠. 스트라바에 안 올라간 그 휴식이 다음 PB를 만듭니다. 네 번째, 잘못된 자세는 속도와 무관합니다. 상체가 무너지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발이 몸 앞쪽으로 떨어지는 자세 결함, 이런 건 천천히 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뛸수록 한 자세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잘못된 자세로 슬로우 조깅을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를 더 오래 연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섯 번째, 신발과 노면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쿠션이 죽은 신발, 딱딱한 아스팔트 위 같은 코스, 같은 자리에 같은 충격이 떨어집니다. 가민으로 케이던스는 매일 보면서 신발 쿠션이 죽었는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신가요? 500km 넘은 러닝화 지금 신고 계시진 않는가요? 위에서 살펴본 이 5가지 이유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진료실에서 만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5가지 이유가 어떤 부상으로 나타나는지 진료실에 자주 오시는 6가지 진단명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 나잖아 싶은 게 있으면 스크린샷으로 찍어 두세요. 첫째,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아침 첫 발 디딜 때 발 뒤꿈치가 뻑뻑하고 아프다. 일주일 이상 반복됐다면 이번 주 안에 병원 들리세요. 둘째, 종아리 근육 손상입니다. 뛰는 도중이나 며칠 뒤 종아리 한쪽이 단단하게 뭉치고 꾹 누르면 아프다. 심하면 근육 부분 파열입니다. 절대 뛰지 마세요. 셋째, 발바닥 근막염입니다. 아침 첫 발 디딜 때 발 뒤꿈치 발바닥 안쪽이 칼로 찌르듯 아프다. 앞발 착지 러너에게 가장 흔합니다. 넷째, 신스프린트, 정강이 부목입니다. 정강이 안쪽 뼈를 따라 넓게 뻐근한 통증. 이것 방치하면 피로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설계 대퇴 통증 증후군입니다. 러너스 니로 불리는 무릎 앞쪽 통증이죠. 계단 내려갈 때나 쪼그려 앉을 때 심해집니다. 여섯 번째, 장경인대 증후군. 무릎 바깥쪽을 누르면 아프고 내리막에서 통증이 폭발합니다. 원인 자세 교정까지 가야 합니다. 스스로 진단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5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 5계명입니다. 첫째, 10% 룰. 주간 거리와 시간을 한 주에 10% 이상 늘리지 마세요. 둘째, 자세 변화는 8주에 걸쳐 천천히. 하루아침에 앞발 착지로 바꾸면 종아리가 청구서를 떠안습니다. 셋째, 주 2일은 완전 휴식. 쉴 때 강해집니다. 넷째, 둔근과 종아리 강화. 주 2회 글루트 브릿지와 카프레이즈만으로도 부상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발 수명 체크. 일반 러닝화는 500에서 800km 전후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이런 통증이라면 절대 참고 뛰지 마세요. 한쪽만 아픈 비대칭 통증, 끝나고 더 아픈 통증, 아침 첫 발걸음이 며칠째 뻑뻑한 경우, 콕 누르면 아픈 통증, 통증이 일주일 넘게 가는 경우,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응급처치 표준인 Peace and Love를 기억하세요. 부상 초기엔 무조건 소염제를 먹거나 얼음찜질만 하는 항염처치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직 회복에 필요한 염증 신호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없는 범위에서 다시 움직여줘야 조직이 정상 강도로 회복됩니다. 쉬는 것과 안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럼 언제 병원에 와야 할까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통증이 48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이거나 더 심해진다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한두 달을 참고 오시다가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죠. 참으면 낫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처음 러닝을 시작한 이유 무엇인가요? PB를 깨고 싶어서? 크루가 즐거웠어? 새벽 공기가 좋아서? 이유는 달라도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계속해서 뛰고 싶어서죠. 조기에 찾은 부상은 일주일이면 회복되지만 참고 견딘 부상은 6개월이 걸립니다. 가민의 페이스를 매일 들여다보시는 만큼 당신의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도 같은 무게로 들어주세요. 참으면 낫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달리기 부상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러닝크루 단톡방에도 공유해 주시면 그분의 부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지키는 뼈대 있는 유원장 뼈이슈였습니다.